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운빨로 이렇게 골대 앞에 공이 떨어지면 뻥 차가지고 그 넣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경기 말아먹고 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후회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자, 축구는요 11명이 팀을 먹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상대편 골대에다가 공을 더 많이 집어넣느냐, 전후반 90분 해가지고 90분 동안 경기를 뛰어서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11명이 팀을 먹다 보니까는 각각의 멤버들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골키퍼, 골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손을 써서 막을 수 있는, 대신 이 친구는 이제 계속 그 골대를 막기만 하죠. 공격은 거의 안 하죠. 골키퍼가 있고, 그리고 수비수, 경기하는 내내 수비를 목적으로 두고 손발을 맞추는 그런 수비수 인원들이 있어요. 보통 3, 4명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수비수와 공격수 중간에 위치해서 약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임의 전체적인 운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의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가 있죠. 공격수는 뭐 많으면은 3명, 4명이 하기도 하고 뭐 1명을 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의 역할이 좀 공격이에요. 골을 넣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수비수는 무조건 수비만 하느냐, 공격수는 무조건 공격만 하느냐, 미드필더는 무조건 경기장 가운데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수세에 몰리고 있어, 상대편이 너무 강해, 그럴 때는 좀 대체로 막 공격수까지 막 다 내려와가지고 수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좀 흐름을 잘 탔어, 공격이 좀 원활하게 잘 풀려나가, 그러면은 수비수들도 쫙 올라와가지고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 올라와서 공을 패스를 해준다던가, 공격 지역에서 공을 좀 미리 수비를 해서 공격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던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뭐 수비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공격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고루고루 퍼져 있기도 하고, 뭐 한때는 오른쪽에 치우쳐서 공격하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는 역할이 감독이죠. 11명의 플레이어 외에 감독이 따로 있어요. 이 주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11명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그런 감독, 그리고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1명의 플레이어들은 각각의 개별 종목들,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계속 잘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선수로 뛰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각각의 종목들은 축구랑 거의 비슷하게 자기의 포지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11개의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11개의 종목이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수들 11명으로 채워넣는 거는 좀 되게 무모하죠. 물론 상대가 너무 못하면은 공격수 11명 넣어도 돼요. 그러면 100대 0으로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주식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되게 그냥 쉬운 장,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질병이 터지고서 그냥 유동성으로 인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진짜 아무 주식이나 사면은 막 몇십 프로 나고 막 100%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시장은 그렇게 되게 쉬운 상대만 만나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적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팀을 꾸리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공격수들로 11명을 넣었다, 심지어 골키퍼도 없다 그러면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종목을 고를 때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적 능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뿌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와중에도 좀 수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좀 몇 개 종목 선정을 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적절하게 방어 능력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한방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골도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미드필더 종목들도 꾸려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좀 애초에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수익 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 계좌 전체, 내 계좌라는 거는 축구로 따지면 하나의 팀이잖아요. 이 팀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내 계좌 전체를 좀 그럴듯하게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그리고 뭐 골키퍼까지 그렇게 잘 꾸려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딱 꾸려두면 그 플레이어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오는 공만 이렇게 받아갖고 패스하고 그러고 있으면 게임이 잘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좀 수비에 치중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급박하게 막 공격을 전개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수비와 공격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는 와중에 미드필더가 가운데서 잘 조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수비수가 이렇게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공격을 하러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갑자기 역습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 편이 이렇게 텅텅 비잖아요. 우리 편 진영이. 그럴 때는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잽싸게 볼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 달려와가지고 좀 수비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공격을 하려고 그랬지만 얘가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수비로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야 그거 뭐 축구에선 당연한 건데 주식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니?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렇게 축구 얘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축구 매니아인 거 티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비슷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한다는 것과 이 축구팀을 잘 꾸려나간다는 게 너무 닮아 있어요. 진짜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에 좀 주가가 그냥 막 자고 일어나면은 막 쭉쭉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때 어떻게 하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식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30%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축구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 편에 막 수세가 몰리고 있고 우리 편이 막 공격을 당하고 있고 당장 막 그 골대 근처에서 공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나는 공격수니까 상대편 골대 앞에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왼쪽 수비수니까 오른쪽에 공격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 진영의 선수들도 그렇게 좀 그에 맞춰서 좀 흐름을 맞춰서 와야 되잖아요. 이게 주식에서는 현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내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럴 때 내가 내 매수 평단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게 따라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 손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한 이 흐름을 맞추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 빨리 손절하고 그래 더 내려갔을 때 사면 내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거잖아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걸 너무 자주 남발하면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안 본 분들께 죄송하지만 게임에 지면은 막 죽이죠. 그 게임에 실패한 애들은 죽여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편 경기 잘 못하니까 죽여. 그렇게 해서 손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새로운 애 투입,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계속 운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서도 이 교체 인원을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어요. 보통 이제 3명, 뭐 친선 경기에서는 5명인가 그렇게 뭐 돼 있는데, 왜 그런 걸 뒀냐는 거죠. 계속 교체를 하면 우리 선수들 한 뭐 100명, 200명 꾸려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교체하면서 경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룰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올바로 굴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손절해, 다른 주식 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팀을 의미 없게 죽여버리고 소모시켜버리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얘가 지금 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좀 위치도 좀 바꿔보고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쓰임새를 다르게 하면서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은 교체를 하거나 빼는 식으로 가야지, 의미 없게 그냥 계속 교체를 반복하는 거는 게임을 말아먹는 그냥 지름길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세에 몰렸을 때 요즘에 이제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수세에 몰리면은 우리 그 선수들을 좀 약간 수비 위치로 좀 이렇게 좀 땡겨 와야 돼요. 수비 위치로 땡겨오는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는 물타기가 있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 계속 무한정 할 수 있나요? 물타기 무한정 할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 무한대로 많은 분들. 근데 돈이 무한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까?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으로 이렇게 끌어올려면은 막 힘들게 공격 위치까지 간 애들을 다시 좀 체력을 소진시키더라도 수비 위치로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력을 소진시키더라도 수비 위치로 다시 뛰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상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에요. 손실 중인 주식을 좀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인데, 이 리밸런싱은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통으로 손절해서 더 낮은 가격에 새로 재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좀 합니다.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얘를 다시 사요. 그러면은 내 매수 평단가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주가가 안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가격에 샀다 팔기만 해도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내 매수 평단가가 줄어듭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계좌에서 실현 손실이 발생을 하죠. 마이너스가 그동안에는 그냥 평가 잔고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 일부를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마이너스가 찍혀버리는 거예요, 통장에.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아까 말했잖아요. 조금 체력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비 위치로 끌어와야 된다. 야, 공격하러 갔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다시 공격하는 데까지, 공이 갈 때까지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게임 망치는 거예요. 막 올라갔으면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좀 체력을 소진시킨다. 여기서 체력이라는 거는 좀 일부 실현 손실을 확보하면서 온다. 마이너스 찍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이너스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오징어 게임이 되는 겁니다. 내 팔 하나 자르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그거죠. 체력만 손실을 시키자는 거죠. 야, 너 여기까지 빨리 와. 대신 다리 하나 잘라.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그냥 사지 멀쩡하게 돌아와. 대신 체력만 좀 소비하자. 이런 개념으로 일부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 그리고 또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재매수를 함으로써 좀 평단을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파도 타기 하듯이 주가가 막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 현재가와 내 매수 평단가를 균형을 맞춰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만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팔 하나 자르고 오는 거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지 멀쩡하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지가 멀쩡해야 나중에 공격을 하더라도 제대로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손절이라는 개념을 잘못 적용시키면은 지금 당장은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 공격을 못해요. 공격할 때 되면은 발 차야 되는데 오른발이 없어.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를 멀쩡하게 하려면은 이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좀 섬세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섬세하게라는 거는 너무 큰 물량을 손절을 시켜버리고 막 재매수도 막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한 대 뻑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세분화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나가면서 섬세하게 경기를 운영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섬세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직장인이거든요. 저는 생산직이에요. 저는 되게 바빠요. 미팅도 되게 자주 하고요. 저는 운전도 많이 해요. 그때그때 대응하기 어려운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그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그 리밸런싱 그거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한심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진짜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이 주식을 왜 해? 일단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나니까 주식을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나니까는 적당한 때 매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리밸런싱 할 수 있어요. 정말 섬세하게 하느냐? 조금 투박하지만 섬세하게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가만히 경기장에 서가지고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거는 그거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더라도 그 흐름에 맞춰서 좀 투박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고 펀드를 하는 게 낫죠. 아니면 이제 저희 클럽도 하니까는 클럽에 맡겨서 그냥 그것만 따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본인이 그렇게 주식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 말하는 그런 경기 감독 못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큰 모순이고, 그리고 정말 한심한 얘기라는 거를 본인이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가만히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운빨로 이렇게 골대 앞에 공이 떨어지면 뻥 차가지고 그 넣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경기 말아먹고 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후회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본인 환경에 맞춰서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좀 해나가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체력이 돼야 됩니다. 체력이 안 되면은 야, 너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와 해서 왔는데 쓰러져가지고 막 다리 지났는데요 막 그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경기를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그 체력이라는 거를 경험이자 노하우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경험치가 많이 있어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이 노하우는 그냥 지식적인 노하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득한 그런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한 것들을 쭉 해나가면서 선수로서 좀 이 플레이어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 너무 큰 손실을 입어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무리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큰 자금으로 하지 말고요, 좀 소액으로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을 하고요, 그 연습을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해봤자는 안 됩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정말 최소한 6개월이고, 이건 최소한 6개월이라는 건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6개월 정도면은 좀 아주 기본적인 거 좀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한 2, 3년 정도는 해야 되고, 혼자서 자충을 한다면 5년, 1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다 본인에게 소중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듯이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조금 더 빠르게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방법은, 프로 무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러려면 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자 한다면은. 저 역시도 그럼으로써 좀 기간을 단축시킨 거고, 그걸 토대로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다면은 그 길이 열려는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계좌를 이 축구팀 꾸리듯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 노하우, 감독 교육이죠, 감독 교육. 그런 거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문을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예전에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그 클럽이 어떤 곳인지 가입 안내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서 상담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클럽 말고도요, 이 유튜브 말고 또 하나의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유튜브인데, 거기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화면 보고서 더 딥하게 설명해 드리고 더 교육적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저 말고 다른 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되게 분량도 많거든요.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주요 영상들 쫙 보시면서 감 잡아 보시기를 권장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